안녕하세요. 포유환율 영어선입니다. 오늘 기준금리 그리고 시장금리 그 다음에 달러 가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원래 들어와 가지고 연초 이후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달러 강세다.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주가가 폭락했다.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시장금리도 상승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주로 뭐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 내지는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7월 28일자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 인상을 했어요. 과거 정상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는 0.25%씩 한 뭐 6개월 내지 9개월 동안 인상하는 금리를 뭐 지난달에 이어 또 0.75% 인상했으니까 엄청 인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고 그리고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시장금리도 하락을 했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 주장과 달리 왜 실제 경제 현상은 다르게 돌아가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한 5개 내지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지금은 근본위 제도가 아니에요. 고종한율 제도 시대도 아니에요. 근데 경제학 교과서 이론, 즉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나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경제학 교과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위 제도 시대, 고정환율 제도 시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본위 제도 시대라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시장금리 인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채권시장이 그때는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채권시장이 발달해가 있고 시장금리는 자유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뭐 인상 또는 인하를 하고 시장금리는 채권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통화가치도 마찬가지예요. 그 근본위 제도 시대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환율이 고정환율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돈이 이동을 해요. 금리가 높은 국가로. 그러면 돈이 유입된 국가는 유출된 국가로부터 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들어오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죠. 또 금리를 인상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금도 들어오니까 화폐 가치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예금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중에는 돈이 귀하죠. 그러면서 시장금리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경제학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 경제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다 근본위 제도 시대 얘기예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뭐 통화가치가 올라간다, 시장금리가 상승한다, 주가가 빠진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기업은 시장금리에 기초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장금리 등락이 중요한 것이지 기준금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금리 범위 내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시장금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금리에 이미 주가도 시장금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맞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비자 물가가 지금 안정되고 있죠. 뭐 안정될 뭐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유가가 뭐 배럴당 120달러에서 지금 100불 이하까지 내려왔고, 곡물 가격도 그동안에 많이 내렸고, 철강석 가격도 많이 내렸죠. 뭐 중국이 뭐 원자재 수요 뭐가 가장 많은 국가인데 뭐 구리 빼고는 다 원자재 수요가 줄었거든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물가 안정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금리도 조금 내렸다. 그리고 또 그 주식시장도 뭐 아까 우호적이다. 그 시장금리 하락이 우호적이고, 또 채권시장에서 돈이 주식시장에 이동할 수 있는 것도 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달러 가치 문제인데, 여러 차례 포유환율 연구소가 얘기했는데 기준금리와 화폐 가치 상관관계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금리에 이미 반영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통화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월 28일 미국 기준금리를 0.75%나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 가치가 이틀 연속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한 원인 중에 또 다른 이유인데, 미국이 최근에 이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 통화가치 하락 요인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경기 불황 우려로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비가 감소하고 그 매출이 감소하니까 또 기업 이익이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하니까. 그러니까 조세 부담 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 미국의 부채 상환 능력, 거의 정부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 국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었으니까 또 금리가 오르면서 또 국채 상환 능력이 약화됐죠. 그러니까 화폐가치 하락 요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금리 상승이 화폐가치 상승 요인이라 하는데, 재정학을 공부한 사람은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그 국가 그 금융 비용 부담, 그러니까 국채 발행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이미 발행한 것은 앞에 발행 금리대로 이자 부담이 그 발생하지만은 신규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미국은 이제 뭐 리볼빙이 많거든요. 만기가 돌아오면 또 그만큼 또 발행하고, 그러니까 새로 발행하는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미국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다. 그러니까 경제학만 공부한 사람은 금리 상승을, 특히 기준금리 인상을 그 화폐가치 상승 요인이라 하고, 재정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 국가의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가 더 많이 소요되고 또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니까 경제가 나빠져도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시장 금리가 올라도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재정학 공부한 사람은 금리 상승도, 시장 금리 상승도 화폐가치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학만 공부한 사람과 경제학과 재정학을 함께 공부한 사람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 경제 불확실성까지 확대된다면 부동호 표시를 하면 그거는 화폐가치 하락 요인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7월 28일 이후 뭐 최근에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 미국 측에서 그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데, 뭐 앞에서도 얘기한 이제 가계가 지금 뭐 물가 상승으로 소비 여력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기업은 조세 부담 능력이 약화됐잖아요. 뭐 영업 실적이 악화되니까요. 심지어는 매출액 감소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세 부담 능력이 약화된 것도 결국은 그 통화가치 하락 요인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데, 지금 미국 증시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서학개미들도 투자하고 있고 일본계 자금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국계 자금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주가가 그동안 빠져버리니까 돈이 묶여버렸죠.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자금 경색 현상이 일어난 거죠. 지난 한 6개월 동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조금 경색 현상이 완화되죠. 그러니까 그 우리 서학 개미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돈을 빼낼 수 있다는 거죠. 늦게 투자한 사람은 돈이 남았으니까.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근 한 5주일 동안에 투자를 한 사람은 이익이 좀 생겼거든요. 또 5주 전에 뭐 큰 폭으로 주가가 내리고 그 다음에 암울할 때는 그 국제금융시장에서 심리적으로도 달러 자금이 회전이 잘 안 되죠. 달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죠.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에서 조금
그 주식시장에서 그 서학개미들도 조금 숨통이 트이고 그 일본계 자금들도 숨통이 트이고 영국 내지는 유럽계 자금도 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달러 자금 경색 현상이 다소 완화되지요. 이 또한 미국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